안녕하세요. 이번에 공통수학 1 수업을 맡게 된 김창영 선생님입니다. 일단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 드리겠습니다. 저는 현재 두 과학에서 고1, 2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. 이전에는 시대인재라는 학원에서 공영준 선생님과 함께 수석 연구실장으로 6년 정도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.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. 좀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젊고,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됐는데, 실제로 제가 받았던 카톡 내용들입니다.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고요. 현재 1등급 받았다. 이 친구는 전교 1등 했다.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좀 카톡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굉장히 친근감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? 제가 좀 나이가 젊다 보니 아이들과 좀 벽이 없고 좀 친근한, 다정한 그런 선생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수강 후기들이 나오고 있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써줬습니다. 이 친구가 대충 얘기하는 걸 좀 요약을 드리면은 풀이법이 좋다. 그리고 좀 친근하다, 다정다감하다.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에 대한 소개는 간략히 이 정도로 하고요. 제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 수업은 크게 4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. 일단 첫 번째, 선택의 이유입니다. 제가 가장 싫어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해설지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수업이에요. 제가 의미가 있어지는, 강사가 의미가 있어지려면 그 해설지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풀이를 제가 선택을 하는 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. 그 생각을 내가 왜 해야 됐는지,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많이 해주는 시기고요. 그리고 어떤 풀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들, 의심들, 이런 것들까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.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다 보면 아이들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. 이 공감의 유무가 굉장히 커요. 그냥 저 선생님은 저렇게 풀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, 아, 나였어도 저런 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저렇게 나였어도 풀만 했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이끌어내고요. 이렇게 되게 되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본인 스스로 제가 알려줬던 그런 가르쳤던 풀이들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풀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좀,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요, 좀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. 실수입니다. 이 실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? 라는 질문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아봤어요.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, 성향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. 근데 아닌 아이들도 있고요. 근데 고칠 수 있는 실수도 있습니다. 그게 무엇이냐? 바로 풀이에요, 풀이. 이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굉장히 돌아가면서 복잡하게 푸는 학생도 있고, 굉장히 간결하고 좀 효율적으로 푸는 아이들도 있어요. 둘 중에 누가 실수를 더 잘하게 될까요? 동일하게 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라 하더라도 풀이가 간단하면 계산이 적고, 그렇게 되면 실수를 덜 하게 되겠죠. 이것이 1등급으로 가는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요거를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. 실제 수학은 사고를 하는 거지, 그냥 딱 풀이 외워가지고 푸는 게 말이 안 된다. 한번 요걸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수도 있어요. 이 왼쪽이 올해 이번 중간고사 기출문제고요. 이 오른쪽은 제가 원래 기존에 쓰던 교재 문제입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신 수학이라는 특징 자체가 나왔던 문제들이 다시 나와요. 평가원이나 문제집이나 정해진 것들, 학교 프린트에서도 나오고요. 이미 문제가 나올 게 뭔지를 알면 물론 기본적인 수학 실력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그 선이 넘어가게 되면 사실 그냥 이 풀이들을, 이상적인 풀이들을 다 좀 공부를 해서 본인이 적용하면서 푸는 것이 내신 수학에서는 성적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요것들을 본인 스스로 좀 연구를 해서 알아내면 좋지만 그게 좀 어렵죠.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몸소 다 연구를 해서 아이들에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 왼쪽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아이가 풀이가 없어요. 그냥 보자마자 바로 풀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실수를 할 수가 없는 풀이를 이용하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. 커리큘럼보다 또 궁금해 하실 만한 게 난이도일 텐데요. 제 수업의 난이도는 시중에 있는 좀 어려운 문제집들 있죠. 블랙라벨, 일품, 고쟁이, 이런 문제집들 난이도가 한 70% 정도라 보시면 되고, 나머지 30%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, 좀 과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, 실제로 이 대치권 학교들 보면 그런 문제집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종종 출몰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. 아무리 좋은 수업, 그리고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
아이들이 사실 안 받아 먹으면 그만이죠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이제 맨 위에 2개 있는 거는 사실 거의 대치권 선생님들 다 하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. 당연히 성적표 나가고요. 오답노트 발송 당연히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수업 후에 클리닉 당연히 있고요. 이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것들이 이제 좀 저만의 변별점이라 보시면 돼요. 저는 이제 공생과 같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클리닉을 하면 아이들이 다 질문할 거를 이제 모아서 포스트잇을 붙여와요.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아이들이 까먹어요. 이제 본인이 왜 궁금했었는지, 어떤 부분에서 막혀서 질문을 하려 했는지를 까먹고, 이게 좀 비효율적이라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언제든 새벽 3시여도 됩니다. 4시여도 되고, 저에게 그냥 문자 남겨주면 됩니다. 이제 문자든 뭐 카톡이든 줘서 질문하면 제가 보는 한 바로바로 좀 연락을 주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관성학습법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, 숙제를 내는데 아이들이 그 숙제를 전날 합니다. 전날 하면 당연히 거의 당일에 해요, 아이들이. 그래서 그런 게 좀 비효율적이다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, 이제 저는 듀데이트이 다 있어요. 숙제들을 쪼개가지고 뭐 이틀이나 매일매일 정도 이제 듀데이트를 잘라서 숙제를 제공을 합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좀 나눠서 스스로 좀 풀 수 있게끔 강제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워크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나갑니까? 다 그냥 50문제, 뭐 100문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? 저는 그렇게 안 나갑니다. 실전과 동일하게 시험지 세트로 몇 세트 정도 이제 숙제가 나갈 거고요. 이제 그거를 듀데이트에 맞춰서 풀어오는 게 이제 제 숙제 시스템이라 보면 됩니다. 숙제를 하면서 거의 그냥 시험을 계속 그냥 연습을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뭐 좀 성적이 미흡할 경우 뭐 워크북 제공 무한히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좀 희망할 경우 추가적인 문항들도 또 제공이 됩니다. 그리고 뭐 종강할 때 뭐 본인이 그동안 틀렸던 거 문항들 다시 다 제공되고, 본인이 맞췄더라도 이제 다른 아이들 중에 좀 오답률 높았던 50문제 정도 해가지고 다시 또 제공이 됩니다. 모두가 1등급이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1등급이 될 수 있다. 이게 제 강사 이념이에요. 언뜻 보면 되게 좀 가벼운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, 실제로 제가 이제 데리고 있는 전사고 아이들만 보더라도 이번 중간고사 때 틀린 문항 개수 다 합치면 2개 틀렸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고1 아이들도 데리고 있는데 걔네들 이번에 성적 떨어진 아이가 1명 빼고 다 올랐어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물론 1등급이 4%지만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올바른 방향성을 놓고 봐야 되는데요. 그게 이제 3가지입니다. 올바른 학습법, 그리고 올바른 풀이법, 그리고 올바른 선생님과 함께라면 누구나 1등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